네, 안녕하십니까. 네, 특별법 마저 하고 앞으로 갈게요. 네, 요약집에 있어서 집합건물법 173조 요약집입니다. 요약집. 집합건물의 구분수에 관한 법률. 자, 이 법은 왜 만들었을까요? 일반법, 민법에서 215조에서 자, 구분소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소유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토지 일부 구분소유가 인정될까요? 될까요? 생각하는 사람은 왜 생각하고 있을까요? 건물 일부는 될까요? 그러면 토지는 어떻게 셉니까? 필 세죠. 토지 등록 단위는 뭐죠? 필이죠. 건물은 동동동동동 한 동, 두 동 있지 않습니까? 세는 단위가. 그러면 일필지라는 것은 뭐예요? 토지 등록 단위는 일필지죠. 일필지 일부 등기할 수 있어요?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분할해서 따로 등기부 만들어서 들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일필지 일부의 무슨 소유? 구분소유라는 단어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건물, 한동 건물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 뭐가 있으면, 독립성이 있으면 뭐가 인정한다? 구분소유를 인정해야 안 해요? 하죠. 이 구분소유가 어디서 여러분들한테 다가옵니까? 구분소유가 주택임대차에서. 무슨 대체? 주택임대차법에서 주민등록할 때 다가구하고 다세대가 있죠. 다가구, 다세대 차 있죠? 뭐라 막 설명하잖아 지금. 그 말을 한마디로 딱 압축하는 거. 우리가 가끔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게 서로 이렇게 대화하다가 촌철살인이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딱 제압할 수 있는 용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이거예요. 구분소유. 다가구는 구분소유가 안 돼 있고, 그죠? 호수는 나눠져 있지만 소유권은 하나고, 다세대는 건물은 한 동이지만 각각 구분소유권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구분소유가 되어 있는 다세대는 지번 플러스 뭐까지? 호수까지 딱딱 들어맞아야지 보호를 받고, 다가구는 호수가 좀 틀려도 뭐만 일치하면, 지번만 일치하면 인정해준다. 거기 하나 있고 또 하나 있죠. 또 하나. 기존 건물이 있었다. 허락받아서 증축했다. 그 증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뭐가 있으면 독립성이 없다, 있다 떨어지죠. 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한마디로 제압하는 용어가 뭐예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다른 말 고친 말이 뭘까? 네? 그러니까 이 앞에 두고도 답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구분소유야. 아니 기존 건물이 있는데 허락받아 증축했는데 그 증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뭐다? 독립성. 그 말이 뭐다? 독립성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그래서 쓰는 용어가 뭐죠? 부합물, 부속물. 네? 부합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구분 소유가 인정되면 기존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때 쓰는 용어 부속물. 그래서 뭐하고 부합물하고 부속물로 나눠지죠? 그럼 부합된 물건은 증축 들어간 비용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축 비용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임대차에서 626조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 무슨 청구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으로 해결하고, 부속물은 거기 명칭이 있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 거기서 무슨 소유? 구분소유. 네, 해서 그럼 이 구분소유는 도대체 어떤 형태로 만든 거냐면 옆으로 늘어진 건물을 예상해서 만든 거예요. 이 법 만들 당시는 건물이 올라간 게 아니고 옆으로 늘어진 건물 있죠? 옆으로. 그래서 여기 부터 101호, 여기 부터 102호, 여기 103호 이렇게
옆으로 늘어진 건물을 예상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그리고 공동 뭐가 있고, 공동 수도가 있고, 또 이쪽에 뭐가 있고, 응? 공동 뭐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뭐 이런 걸 예상해서 만든 법이에요. 근데 이제 70년대, 80년대 가면서 건물이 옆으로 늘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뭐야? 이제 도시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거가 안 되니까 이제 건물이 자꾸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꾸. 입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입체되다 보니까 이 법을 만약에 개정해서 쓰려면 어떻게 돼요? 아니, 이 민법 자체를 개정 쓰려면 어떻게 돼요? 조문이 이렇게 나와야 돼. 215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새로 들어가는 조문들 있죠. 그럼 이렇게 들어가야 돼. 215조의 2, 215조의 3, 215조의 4 해가지고 조문이 수백 개가 붙어. 그럼 215조에 뭐야? 한번 200까지 나갈 수도 있어. 그러면 조문이 보기가 좋아, 안 좋아? 너무 안 좋잖아요. 보기 너무 안 좋으니까 뭐야? 이건 그대로 두고 무슨 법 만들자. 특별 만들자. 그래서 명칭이 뭐예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개수가 많습니다. 문제는 한 문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다 목숨 걸지 마시고 그냥 듣고서 그냥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자 A가 여기 살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소유권 전적인 부분 뭐라고 한다? 전적인 소유권 객체부는 무슨 부분? 전유 부분에 A가 소유자가 되겠죠. 그러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그걸 뭐라고 그러죠? 네, 공동 사용 부분이 되겠죠. 무슨 부분? 자, A의 지분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지분은 어떻게 결정하죠? 전유 부분 면적비율을 결정하고 또 대지를 바탕으로니까 무슨 사용권이 있다? 대지 사용권이 있다. 그 얘기죠. 대지 사용권 A의 지분이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결정하죠? 전유 부분 면적비율.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가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부분이 있고 전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를 기초로 한다? 아니 이제 공용 부분이 있고 대지 사용권. 근데 잘 보시면은 전유 부분이 이게 주가 되고 그죠? 여기 뭐가 되는 거다? 종종 관계가 된다는 얘기죠. 무슨 관계? 그럼 주가 가면 뭐가 따라온다? 그래서 전유 부분을 갖다가 B한테 팔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 요 지분도 따라서 붙어갈 운명이 있고 또 요 지분도 따라갔다 붙어갈 운명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요 붙어가는 것을 이제 일체성이라고 씁니다. 무슨 성? 근데 이 공용 부분의 일체성은 절대적 일체성이다라는 말 써줍니다. 무슨 성이요? 절대적 일체성, 절대 분리 금지고 요 대지 사용권은 상대적 일체성이다. 이 말을 써줍니다. 그래서 일단 집합건물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절대적 일체성하고 무슨 성? 이 주정관계를 먼저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답 그런 문장이 나오면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집 173페이지 보시면 네, 공용 부분의 세 번째 점에 보시면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지분의 일체성 절대 분리 금지란 말 있죠. 거기다 색깔 집어넣으십시오. 절대적 일체성. 또 밑에 대지 사용권 들어가게 되면 하나, 둘, 세 번째 점에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지분의 무슨 성? 일체성.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대 분리 금지. 그럼 뭐죠? 상대적 무슨 성? 일체성. 그 두 가지 잊지 마세요. 하나는 뭐다? 절대적 일체성. 그러면 저는 합의가 있으면 이 공용 부분 분할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용 부분 분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전원 동의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무슨 성? 그럼 다 물어볼게요. 공용 부분을 타인이 취득 시효할 수 있다? 없다? 네? 확실해요? 왜요? 왜? 절대적 무슨 성이니까
요걸 타인이 요것만 독립해서 가져간다는 말이 안 되잖아. 여기 무슨 썰 해놨으니까. 그게 판례 태도야. 공용부분 취득시효할 수 없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왜 없는지를 이유를 하게 되면 외울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공용부분은 뭐 할 수 없다? 취득시효할 수가 없습니다. 쓰지 마세요. 쓰지 말라고. 써봐야 아무 의미 없어. 자, 그러면 공용부분이 누가 보더라도 공용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 네, 그걸 이제 구조상 공용부분이라고 그래요. 무슨 상이요? 구조상 공용부분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원래는 이게 전유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 맨 밑에 이 101호를 갖다가 관리실로 혹시 쓰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무슨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공용 부분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 한다. 무슨 부분이요? 그래서 맨 꼭대기에 전유 부분 첫 번째 점 말고 두 번째 점에 구분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용에 제공된 것은 무슨 부분? 그게 바로 뭐다? 규약상 공용 부분. 그러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그건 누가 보더라도 무슨 부분이야? 공용 부분이니까 그럼 그런 거 갖다가 등기부에다가 그 등기할 이유는 없죠. 등기 뭐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부가 있을까 없을까?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뭐라고 적어놔야 돼요? 이것이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을 거기다 뭐 해놔야지? 등기해놔야지 제3자가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조상 공용 부분은 그 취지를 뭐 할 필요가 없겠지만 등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무슨 부분은? 공용 부분은 그 취지를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왜? 제3자가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구조상 공용 부분 무슨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 세 가지 내용 들어가고요. 다음에 공용 부분 있죠? 네? A가 지분 있죠? 그러면 A는 공용 부분을 네? 지분 비율로 사용한다. 아니요. 맞을까 틀릴까? 지분 비율로 사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엘리베이터가 쫙 끝까지 있는데 전혀 넓은 사람은 끝까지 활용할 수 있고 평소에 적은 사람 가다가 중간에 어떻게 되냐? 내려서 걸어가야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일반법 공유는 무슨 법이요? 일반 민법의 공유는 사용 어떻게 한다? 공유는 지분 비율로 뭐 한다?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아셨어요? 근데 무슨 법에서? 집합법에서 무슨 부분은? 공용 부분은 이걸 지분 비율로 사면 안 되죠. 그리고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그 글자를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자, 그래서 세 가지가 이제 3대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요건 분리처분 가능성 있겠네? 무슨 성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구분 소유자 전원이 모이는 단체가 필요하죠.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단체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그걸 단체니까 뭐다? 관리단. 뭐라 한다? 관리단.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뭐 한다고요? 그래서 정기관리단 집회 또는 뭐예요? 임시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자 말자 의결을 하겠죠. 무슨 기간? 의결 기간이 되겠죠. 그럼 의결한다면 어떻게 돼 이걸? 집행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하죠. 그 집행 기관이 관리인. 뭐라 한다? 그러면 관리인은 똑똑해야 되겠죠. 네? 그럼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이어야 한다.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이어야 된다.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이어도 좋고 또 여기
새든 임차인도 좋고 아니면 바깥에 유능한 사람 모실 수도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관리는 뭐다? 뭐일 필요가 없다? 네.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조문에 적혀 있어요. 이렇게. 필요가 없다. 근데 이 관리인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이거 감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이 감독하는 기관 일 명칭이 뭘까요? 관리위원회. 뭐라고요? 그러면 이 관리위원회는 이 사람이 집행을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를 뭐 하는 거니까? 감독하는 거니까 어디? 여기 구분 소유자 중에서 들어간다는 거. 어디서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이 모여 살게 되면 혹시 여러분들 상린관계 위반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죠. 특히 여러분 뭐 층간소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01호, 201호가 있으면 301호가 있으면 위에서 떠들면 요즘 뭐 기계장치 이용해가지고 역으로 뭐 발산하는 것도 뭐 있다면서요. 떠들면 소리가 더 올라가게끔. 그러면 층간소음 여전히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상인관계 있으니까 서로 조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무 위반자 조치가 있으면 제일 약한 게 하지 말아달라. 행위정지. 뭐라고요? 하지 말아달라. 행위정지 청구 들어가야 됩니다. 가장 약한 거고. 아, 도저히 힘들어. 그럼 뭐야? 사용 뭐야? 금지를 청구한다. 예? 아, 도저히 못 견뎌. 사용 아니라고 내쫓아야 돼. 그럼 뭐 한다? 경매 청구한다. 이건 또 뭐예요? 세입자가 들어와서 또 힘들게. 그럼 뭐야? 점유자 뭐야? 인도 청구. 그럼 며칠 약한 게 뭐죠? 그러니까 이 B, C, D는 반드시 보세요.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거죠. 아예 내쫓는 거죠. 이것도 사용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 외로 하면 안 돼, 이건. 이건 뭘 하면 안 되고, 재판 외로 하면 안 되고, 이건 반드시 뭐다?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원에 판결받아야 됩니다. 재판상으로만 해야 돼요. 근데 맨 꼭대기는 무슨 정지는? 그런 행위 하지 말아달라고 뭐에 가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모두 가능하다. 응? 재판 외도 가능하고 모두 재판상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약한 거니까 의결 정적수가 여기는 뭐예요? 과반수예요. 보통 결의 과반수고 여기는 좀 센 거니까 특별 결의 4분의 3. 아셨어요? 자,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집합건물법이에요. 자, 그래서 밑으로 가시면은 관리단은 의결기관이고 관리인은 뭐예요? 집행기관. 그래서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고 그 관리인 옆에는 이제 누가 하나 써놓으세요. 누구? 관리위원회. 관리인 옆에다 써놓으세요. 뭐라고요? 관리위원회는 그 관리인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뭐 하는 거니까 감독하는 거니까 뭐다?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조문 얘기예요. 주로 조문. 그 다음에 이제 의결 정족수가 있습니다. 숫자 가끔 나오는 거니까 그건 자꾸 여러분 눈도장 찍어서 익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의무 위반자 조치 있어요. 거기 행위 정지만 전체 박스 하시면은 나머지 거는 같이 묶어서 기억하면 돼. 행위 정지, 재판상, 재판외 둘 다 가능해요. 또 과반수, 의결 정지수가 필요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재판 외는 안 되고 반드시 뭐다? 재판상으로만 해야 되고요. 의결 정적수가 몇 분의 몇? 4분의 3. 그 다음에 재건축 의결 정적수 5분의 4. 꼭 좀 기억해 두시고 특별 보면 가끔 숫자가 톡톡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 재건축 최고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최고 해가지고 2개월 대 최고 해가지고 무응답 있죠. 무응답. 예스로 합니까? 노로 갑니까? 노로 간주하죠. 그래서
왼쪽에다 쓰면 되겠네요. 최고 밑에다가 침묵 밑에다가 영어로 노. 다 얘기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최고 다 정리했어요. 어떤 최고든 시험 범위 최고 해가지고 뭐가 나오면 침묵 지키면 긍정이 없어. 전부 다 뭐야? 노로 간주한다. 무건 대리에서 무슨 대리요? 무건 대리에서 상대방이 본인한테 최고에서 본인이 침묵을 지켰다. 자, 추인 간주다. 추인 거절 간주다. 예스 아닙니다. 뭐다? 노로 합니다. 봉타 똑같습니다. 예, 한 문제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 한번 가봅시다. 문제집 291쪽. 자, 1번 옳지 않은 거 정답 중심으로 볼게요. 5번 보시면 공용 부분에 관한 물건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자, 일단 전유 부분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럼 전유 부분만 뭐 하게 되면 등기하면 이거 다 뭐 하는 것들이야? 아니, 따라서 오는 것들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들은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구조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 물어본 게 아니고 이미 무슨 상태야? 뭐 구조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 이미 존재하는데 이미 뭐한 상태예요? 존재하는데 뭐만 바뀌면 전유 부분만 득실 변경 등기하면 밑에 건 자동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따라와야 되겠죠. 이것까지 다 등기하려면 등기부가 엄청 지저분해질 거 아니에요. 이건 건드리지 말고 뭐만 하면 돼요? 전유 부분. 무슨 성 때문에? 제목 기억하란 말이야. 일체성 때문에 공용 부분 물건 득실 변경은 뭐 할 필요가 없다. 등기할 필요가 없죠. 어느 것만 전유 부분만 하면 되겠죠. 네, 그 얘기가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292페이지 3번에 2번. 구분 소유자는 자기 필요에 따라 지분 비율로 공임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지 뭐다? 필요에 따라 지분 비율을 한다는 것은 논리 모순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에 5번. 구분 소유자 대지 사용된 분리 처분 금지는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선임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있는 순간 논리 모순이죠. 뭘 해야지? 등기 하지 않으면 선임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가 없겠죠. 자, 하여튼 문제 5번 갑니다. 의무 위반자 조치입니다.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 것. 네. 거기 보시면은 1번, 2번은 뭐에 관한 거고 행위 정지. 무슨 정지요? 행위 정지. 그 다음에 3번은 사용 금지. 반드시 뭐로 해야 된다? 재판상으로만 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사용 금지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유재산권 침해가 됩니다. 네 번째는 구분 소유자가 공동이익에 현재 위반하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 소유자의 전유분 대상권 경매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직접 청구하는 얘기 아니고 경매에 할 수 있도록 법원에 뭐 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죠. 어떻게 거기서 직접 경매를 합니까? 법원에 뭘 받아서 경매 할 수 있도록 허락을 요구해서 법원에서 경매해도 좋다라는 판결을 받고서 들어가는 거지 직접 경매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4번 직접 때문에 틀렸다는 얘기고요. 자, 6번 별표하시고요. 자, 6번에 거기 보시면은 구분 소유자는 규약으로 뭐한 때도 달리 정한 때도 대지 사용권을 저주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틀린 지문입니다. 왜 틀렸을까?
여기 제목을 그러면 상대적 일체성 때문에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뭐 할 수 있다? 분리 처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기본 절대적 일체성과 무슨 성? 일체성을 잘 기억하면은 그 지문이 맞고 틀리는 것이 연결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그 해설을 잘 보세요. 자, 왜 상대적과 절대적인지를 어디서 설명할게요. 자, 절대적 일체성 오른쪽이 왼쪽은 상대적 일체성이죠. 자, 그러면 20조 1항에 뭐라고 돼 있다? 구분 소유자의 무슨 권은 대지 사용권은 그 가지는 전유분 처분에 따른다. 무슨 성이죠? 일체성. 자, 두 번째, 구분 소유자는 그 가지는 전유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뭐 할 수 없다? 처분할 수 없다. 근데 거기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걸 딱 색깔칠하시면 그것 때문에 그 조문 때문에 상대적 일체성. 그러면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는 분리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측에 절대적 일체성은 왜냐면은 13조 2항을 읽으면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뭐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뒤에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런 문구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비교해서 오른쪽은 절대적 일체성이라 하고 왼쪽은 뭐라는 거다. 이렇게 원래 그 조문을 원래 가서 보고서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13조 3항 공용부분 물권 득실 변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등기 요하지 않죠. 왜? 절대적 일체성이니까 어느 것만 등기하면 돼요. 전유 부분만 등기하면 되는 거지 공용 부분은 등기할 이유가 없어요. 절대적 일체성. 왼쪽에 20조 3항 제2항 본문 분리 처분 금지는 그 취지를 뭐하지 않으면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로 물건을 취득한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우측 가볼게요. 자, 8번에 2번 시험에 왔던 건데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동 건물 설치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그 하자는 전유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뭐예요? 네, 본다고 돼 있죠. 근데 밑에 그 해설을 보세요. 본다가 아니고 뭐다? 추정.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동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그 하자는 또 전유 부분도 아니고입니다. 어디요?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을 뭐한다? 추정. 전유 부분이 아니고 무슨 부분? 공용 부분. 또 본다가 아니고 뭐예요? 추정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가겠습니다. 9번. 자, 9번 1번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법상 관리단은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자,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아직 규약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최소한 공용 부분에 대한 무슨 비는 관리비는 각 구분 소유자가 뭐 할 수 있어야 돼? 당연히 청구해야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없음이 아니고 뭐다? 있음. 두 번째, 대지 사용권은 법원의 강제 경매 절차에서 하면 전유 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경매 절차에 의하더라도 무슨 성 때문에? 일체성 때문에 분리 처분할 수가 없다. 자, 세 번째, 대지 사용권을 전유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를 뭐하지 않으면 등기하지 않으면 집합 건물 대지를 모른 채 대지 사용권 목적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많은 이야기죠. 네. 그래서 그거 3번 기억하시고요.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네, 10번 가겠습니다. 집합 건물 판례 태도가 아닌 것. 자,
자, 1번 입주자 대표 회의가 공동주택 구분 소유자를 모여서 대리해서 공용부분 등 구분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동주택 관리 규약은 유효하다. 자, 판례 태도는 이 구분 소유권 기초한 방해 배제 청구권은 구분 소유자 고유의 권리라고 합니다. 누구 권리요? 구분 소유자 고유의 권리가 되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러면 구분 소유자 고유의 권리가 되면 어떻습니까? 네? 집행을 누가 해야 돼요? 응? 그러니까 각 구분권은 그 고유의 권리를 누가? 관리인이 나서서 하는 것이지 누가 하는 것이 아니다. 입주자 대표에는 그런 권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 규약은 유효가 아니고 뭐다? 무효. 다음 두 번째 거, 아파트 관리 규약에서 입주자 지위를 승계한 데서 체납 관리비 채권 전체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승계인이 전 입주자 전유부에 대한 체납 관리비까지 뭐 하는 것은 아니다?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자, 얘 A 만약에 저기 401호에 A가 살고 있다가 이 아파트가 만약에 뭐로 나왔다? 경매로 갔습니다. 그래서 B가 경락을 받았는데 싸게 경락 받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죠. A가 그동안 뭡니까? 체납 관리비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무슨 부분도 있고 전유 부분에 대한 무슨 관리비? 연체된, 체납된 뭐가 있고 관리비가 있고 또 어디에 가는 것도 네? 공용 부분에 대한 뭐도 있다? 체납 관리비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규약에서는 뭐라고 적혀있을 것 같아요? 규약에서는 아파트 규약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 룰에서는 네? 전 소유자 네? 무슨 관리비는? 체납 관리비는 누가? 네, 신소유자가 뭐 한다? 그것도 뭐야? 올 뭐야 전부 다? 올 승계한다. 이렇게 적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B가 이 관리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이 규약에 대해서 뭐예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B가 법원에 뭐 제기한 거예요? 소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판사도 다 성향이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다 달라요, 성격이. 그러니까 갑이라는 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사 귀찮은 사람이야. 가장 간단한 말은 뭐예요? 그냥 규약에 적혀 있으니까 뭐대로? 규약대로 뭐야? 올 뭐하라? 올 지급해? 이렇게 판결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왜? 경락 받는 사람이 가서 뭐 해야 된다? 규약이 뭔지를 알아봐야 돼, 안 알아봐야 돼요? 알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병이란 판사는 뭐라고 하느냐? 예? 아니, 왜 동의도 없이 저런 규약을 만들었느냐? 저 규약은 뭐니까? 저 규약은 뭐야? 개인의 뭐야? 네? 구속한다. 행복 구속하니까 뭐야? 이 규약은 뭐다? 무효다. 그러니까 뭐야? 아무것도 내지 말아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갑하고 병을 싸우면 중간에 을판사는 뭐라고 돼요? 눈치 봐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전유 부분과 무슨 부분이 있으니까 전유가 뭐가 있으니까 공용이 있으니까 전유 부분은 뭐 하지 말고 이건 빼고 어느 것만 공용 부분만 승계합시다. 무슨 부분만? 그리고 혹시 연체료 있죠. 연체. 전유 부분 또 연체료 있을 거 아니에요. 연체 이거 관계없는 거죠. 그럼 공용 부분 연체료 같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이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무슨 부분만? 그것만 승계하자. 그럼 이 사람 소 제기했어. 그래도 이득 얻은 거 맞죠? 몽땅 내야 되는데 뭐야? 공용 부분만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몇 번? 2번. 전유분 체납 관리비니까 지금 읽으실 때 이게 전유 부분인지 무슨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 한 문제 맞추고 싶으면 집중하시고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해버려?
조문 개수에 비교해서 하나 맞히는 게 너무 뭐야? 효율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요. 이 집합 건물은. 대신 자꾸 읽으세요. 세 번째, 구분 소유자가 집합 건물 규약에서 정한 업정 준수 의무를 뭐 했을 때? 위반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전, 단수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뭐하다? 유효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상가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업정 준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럼 기존에 들어와 있는데 혹시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막 넘어가 같은 업종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기존에 있던 그 업종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상 결단을 해서 어떻게 돼요? 아니 그 규약을 뭐 해서 주장해서 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니 거기 단전 단수 제재 조치를 취해야 안 취해야 돼요? 뭘 안 들어가고 이제 정견대로 장사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규약은 뭐하다? 유효하다. 다음 네 번째 거 관리단 어떤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하는 단체가 아니고 구분소유 관계가 뭐예요?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하러 해서 뭐한다? 성립. 그러니까 관리단은 별대 조직체가 아니고 그냥 구분소유자 뭐예요? 전원으로 구성되는 뭐야? 당연 설립이야. 당연 설립. 다섯 번째,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분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외에도 그 건물을 소유권 객체로 하려는 소유자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뭐가 있을까? 구분 행위가 있을까? 그럼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구분 소유 성립 시점은 언제일까요? 자, 구분 의사를 뭐하고요? 표시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 객관적 건물이 완성된 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물리적, 객관적 완성 시점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서 뭐 하죠? 네? 등기 하겠죠? 그러면 구분 소유 성립 시점은 물리적, 객관적 완성 시점 A다. 아니다. 가서 등기해야 구분 소유권 성립한다. 선택하세요. A, B. 질문할게요. 지금 알고 대답했어요? 모르고 대답했어요? 네? 알고 대답했어요? 모르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알고 대답한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물권법에서 무슨 법에서? 물권법에서 자동 취득이냐 등기 취득이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모를 때는 어디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도 기억도 안 나. 그 중요한 팁을 말씀드렸는데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툭툭 던지는 얘기 속에는 엄청난 이야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왜 자동일까? 187조 열거해 보세요. 187조 상속 그 다음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장 기본도 안 하면서 점수를 따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열거된 녹국거 조문이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 녹국거 조문 하루에 한 번씩 뭐 한다? 한 번씩 가서 뭐 해야 된다? 읽어야 돼.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가서 조문 열심히 읽으세요. 기타. 뭐 있어요? 모르면 기타다 이 얘기 내 말은. 모르면 모르니까 기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타 속에 있을 것은 뭐야? 자동이다, 등기다. 자동 취득이야. 무슨 취득이 아니고. 과거에는 등기했을 때라고 했었는데 판례가 바뀌었어. 뭐로? 그러니까 구분 소유 성립 시점은 언제다? 자동 취득, 등기 취득. 이게 무슨 취득이 아니고 등기 취득이 아니고 뭐다? 자동 취득.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네? 등기요, 등기 분료? 다 같은 얘기한 거예요, 지금. 됐어요? 구분서는 언제 성립한다? 네? 비타. 그러니까 무슨 취득이 아니고, 등기 취득이 아니고 뭐다? 네. 물리적, 객관적 완성되는 시점에 취득합니다. 아셨어요? 자, 10번 판례 잘 기억하세요. 자, 11번 집합건물법 틀린 것. 1번 구분 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각 구분 소유자는 행위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아까 막 층간소음에 난리야. 신경이 나 죽겠어. 그러면 올라가서 항의하는 게 나을까요? 관리실에 전화하는 게 나을까요? 네, 직접 대면하지 마세요. 왜? 또 성격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 또 뭐 들고 내려와? 아니 요즘 뭐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갔다가 뭐요 아무도 그냥 막 에? 얼마 전에 고속으로 타고 가는데 갑자기 뒤에 있는 여자분이 갑자기 앞에 남자가 아주 막 병 때문에 그렇다는 병 때문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직접 얘기하지 말고 뭐 한다? 관리 통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직접 가면 감정이 격화되지 않아요? 격화돼. 그러면 자 가서 행위 정지 청구하는데 만약에 이걸 각자 법원에다 뭐 제기하면 그 아파트는 전쟁입니다. 격화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직접 각 구분하면 안 돼. 그래서 우측에 297페이지 피시면 몇 페이지요? 거기 법 조문 있죠? 전부 다 줄을 거놨지. 네? 자, 1항에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관리인 또는 뭐예요? 관리단 집회 지정 구분된 소유자가 하는 거죠. 밑에 사용 금지도요. 1항에 잘 보시면 색깔 칠해보세요. 거기 똑같아. 뭐라고? 각 구분 소유자가 하면 안 돼요. 누가? 관리인 세 번째 줄에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 지정된 구분 소유자 사셨어요? 네. 자, 경매 청구도 들어가 보세요. 구분 소유권 경매도. 거기도 두 번째 줄에 뭐 됐습니까?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 지정된 구분 소유자죠. 그러니까 행위 정지를 청구한다든지 사용 금지라든지 경매 청구는 각 구분 소유자가 법원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집행기관 관리인한테 이 사람을 통해서 한다든지 관리 아니면 뭐다? 관리단 집회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하는 것이지 각 구분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셨어요? 각 구분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매번 맨날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감정이 얼마나 격화되겠어요. 그러니까 좀 감정이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누굴 통해서 관리인 또는 뭐다? 지정 구분 소유자. 그 조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1번 지문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45조에서 구분 소유권 경매 있잖아요. 직접 경매하는 게 아니죠. 그죠? 관리인 또는 지정 구분 소유자가 예? 당해 구분 소유자 전유분 대상권을 경매할 것을 법원에 뭐 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예요. 직접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됐고요. 다음 넘겨봅시다. 그럼 이제 12번 이제 맞출 수 있겠죠? 다음 중 행위 정지 청구할 수 있는 자. (1번) 쓰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각 구분소유자 아니에요. 뭐다?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지정 구분된 소유자. 조문 얘기하니까 집합건물법은 조문. 4번 조심하시고요. 자, 13번 가볼게요. 13번에 재건축 얘기예요. 재건축은 5분의 1이다, 4분의 3이다, 5분의 4다, 5분의 4. 자, 세 번째 질문에 이에 최고를 받은 구분 소유자가 2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은 경우 그 구분 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해답을 한 것으로 본다. 참가하겠다가 아니죠. 뭐요? 네? 참가하지 않겠다.
최고, 침묵보다 노. 그 다음에 14번에서는 3번. 하나 좀 박스를 하세요. 가장 독특한 거. 전원 동의가 필요한 게 하나 있어. 전원 동의가 필요한 게 소집 절차 생략은 전원 뭐가 있을 때? 동의가 있을 때. 근데 전원 동의가 가능할까요? 가장 독특한 거예요. 전원 동의. 소집 절차 생략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전원 동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15번에 1번 봅시다. 전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은 체납된 공용 부분, 무슨 부분 아니고 전유 부분 아니고 무슨 부분? 공용 부분 관리비는 물론 그에 대한 연체료까지 들어갑니까? 순수 공용 부분만 승계하지. 뭐는 안 들어간다? 연체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넘기셔가지고 읽어보시고, 자, 19번 보세요. 19번 볼까요? 19번에 1번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 합의해서 분할할 수 있다. 가능할까요? 아까 이거 무슨 성? 그것도 절대적 일체성이에요. 두 번째, 집합건물 전유 부분을 갖다 임대할 때는 관리단 승인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다음에 집합건물 대지를 목적한 지상권은 대지 사용권이지. 대지권 할 수 없다. 대지 사용권이면서 또 뭐 할 수 있어요? 대지권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반드시 뭐하지만 존재하지만 관리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관리는 구분 소유자가 몇 인 이상일 때 10인 이상일 때 선임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대지는 일필, 토지 1필은 없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고요. 잠시 있다가 이제 부동산 실명법 하겠습니다.